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18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뭐 요즘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예. 화물차 시장은 좀 어떤가요? 화물차 시장도 추워요. 네. 화물차 시장도 춥고, 지금 소형화물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하던 게 멈췄고, 네. 지금 판매량은 줄고 매입량이 잔뜩 늘었어요. 네. 아침에 나오면은 저녁까지 보통 한 10분 정도 파신다는 분이 전화가 와요. 네. 파신다는 분이 전화 오는데 너무나 안 돼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요. 네. 수익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못 버티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판매 시세로 다 돌아서 가지고 번호판 시세는 당분간은 좀 주춤해질 것 같아요. 너무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 자세히 좀 한번 알려주세요. 1.5톤 이하 소형차부터 말씀드릴게요. 1.5톤 이하 소형차는 전주와 동일하게 거래는 2,85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은 전주에 50만원이 내려서 2,700에 거래됐는데 이번 주에는 더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네. 소폭 하락해서 한 1, 20만원이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대형은 3,500만원, 개인 25톤은 3,600만원, 일반 25톤은 3,800만원, 출애라는 6,500만원, 일반 5톤은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는 3,800만원입니다. 저번 주에 울산에서 문의 전화가 오셨는데 이분은 25돈 카고를 사셨어요. 네. 카고를 사셨는데 2011년 6월식을 사셨더라고. 이분이 이제 번호판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견적을 넣어줘서 진행을 할 건데 이분은 개인과 일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개인 남바는 뭐고 일반은 남바는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개인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이건 개인끼리 운행할 수 있는 거고 법인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네네. 법인으로 못 가는 건데 일반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서 운수회사를 만들 수 있는 허가권이 딸려있는 번호판이에요. 네네. 이거는 한 차 한 대를 사서 거기다 계속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운수회사를 설립해서 10대 20대를 만들어서 운수회사를 만들 수 있는 넘버를 일반이라 그래요. 그 앞에가 일반이 붙는 거예요. 예, 그 점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독자분들이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일반의 구별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명확해요.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 거. 일반은 법인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운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취지를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운수회사를 설립할 거 아니면은 개인으로 가셔도 된다. 나중에 사장님 파실 때도 개인으로 파시면 되고 일반으로 사장님이 운수회사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일반으로 갖는 게 맞는데 개인으로 사업을 하실 거니까 한 대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 대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개인으로 사세요. 그래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하고 일반 번호판에 뭐 특징이 있어요? 뭐 숫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한글이 좀 달라요? 허가증에 개인은 개인이라고 써져 있고 일반은 일반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화물 운송 허가증에 그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운송 허가증에만 그렇게 표시되고 이게 외관에 달려있는 번호판에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번호판에는 똑같죠. 그러면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 개인 대형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이 없고 경기가 나쁘니까 더 침체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중개 수수료는 뭐냐? 부동산 계약서하고 저희 계약서하고는 틀려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대를 알선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는 임대해주고 알선하는 게 아니고 저희 매매상 개념은 번호판을 저희가 목돈을 주고 사서 일정 금액의 마진을 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려서 내가 댓글에 남겨놨는데 부동산 중개 마냥 이렇게 중개해주고 수수료 조금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매입을 해서 너희가 폭리를 취하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폭리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돈을, 부동산은 중개업소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뭐 몇 억짜리 한 개 자기네들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파시는 분은 바로 현금화 되는 걸 원하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는 걸 꺼린다고. 우리는 그 과정을 없애도 만약에 소비자분이 넘버를 판다면 넘버와 차를 같이 판다면 우리는 돈을 일시불로 드리잖아. 일시불로 드리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파는 시스템이라고요. 매매 상사는.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쓰겠어요. 너희들은 왜 수수료를 정해진 금액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받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차나 넘버를 일시적으로 현금을 주고 매입한다고. 파시는 분한테 우리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우리도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파시는 분은 돈은 한꺼번에 다 받아가기를 원하지 그렇게 받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팔 때는 또 그렇게 팔아요. 네. 팔 때도 우리가 일시불로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 얼마 받고 서류가 구청에 다 들어갔을 때 중도금 얼마 받고 그 부분 앞으로 다 문제없이 인가가 끝났을 때 잔금을 받는다고. 사시는 분도 저희들을 못 믿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를 밟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엄청 받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는 계약서 명목으로 20만 원 밖에 받지를 않아요. 네. 차를 사서 차에 대한 마진을 보는 거지. 예. 그 대표님 인터넷에 보니까 기아가 모하비 픽업 트럭 출시를 이렇게 확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화성 공장에서 타스만이라고 해서 1년에 6만 5천 대가량을 생산 예정이에요. 네. 생산 예정인데 대한민국에는 출시를 안 할 것 같아요. 출시 안 하고 외국 수출용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외국 수출용으로 일단은 풀어놓고 거기에서 호응을 받아 국내로 유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나오면 스포츠카하고 이렇게 경쟁이 될 텐데 참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지는 되는데 이제 가격 싸움이 문제가 되겠죠. 영업용 소형차를 하시는 분들은 금액대가 2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4천만 원, 5천만 원 해버리면 채산성이 안 맞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타스만이 나오면 거의 3천만 원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3천만 원이 훨씬 넘죠. 지금 칸도 옵션 달고 나오면은 거의 3,500, 4천만 원 육박하는데 네. 타스만이라고 차가 나오면은 그 3천만 원대에 맞출 수 있겠냐고요. 네네. 기존 제품에서 뒤 공간, 트럭, 픽업 공간만 만들어서 나오는데 거의 5천만 원은 받겠죠. 네. 예. 그러면 선택지가 지금은 스포츠칸밖에 없네요, 그죠? 다마스 후속으로는요? 다마스 후속으로는 이제 스포츠칸이나 전기차. 전기차 벤 종류로 나오는데 국산 전기차 벤 종류가 이제 아직 더디니까 외제 벤 종류가 전기차로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가 AS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리고 추후에 팔 때 가격 형성이 전혀 안 된다는 거. 네. 예. 화물차 번호판에서 전기차 그게 따로 있어요? 화물 번호판에서 전기차나 디젤차나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번호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배짜는 택배 하시는 분들, 배짜는 택배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지금은 개인한테는 내주질 않고 일정 물동량 있는 회사에만 그 택배 번호판이 나가고 일반 번호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번호판을 사서 어느 차에 붙였느냐에 따라서 번호판 시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연기관차에 붙으면은 다시 내연기관차로 가고 전기차로 가는데 일단 내연기관차 번호판이 전기차로 가면 그때부터는 전기차로밖에 못 가요. 그 차가 전기차로 간 번호판이 차가 노후돼서 다른 차로 바꿨을 때 디젤차나 LPG차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는 전기차로밖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핸디캡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 주 화물차 번호판 시장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상승세는 멈췄고요. 소폭 하락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예상에서는 원래 소형차는 12월 달까지 내가 3천만 원 선을 봤거든요. 근데 3천만 원 선도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세로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10명 이상 판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신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명인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10명씩 오니까 이제 적체가 되니까 가격이 더 하락될 것 같아요. 예. 개인 소형 시장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럼 혹시 다음 주에 스포츠칸 하시는 분 한번 섭외해서 현재 화물차 시장이 어떤지 한번 인터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 칸 하시는 분 다시 섭외해가지고 유튜브 촬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도 지금 시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는 한은 적당히 안 좋으면 남바나 이 차량 시세는 올라가요. 네네. 적당히 안 좋으면 마땅히 할 거리가 없어서 여기에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데 너무가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이거 바닥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같이 동강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세를 봐도 상승될 기미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직 당분간은.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60대 이후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깨신 분들은 60대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제2의 직업으로서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는 거,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아서 돈벌이가 되면은 네.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아파트 경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 화물차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요즘 그 얘기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분들도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화물차에서 밥도 못 먹고 살더라. 그러니까는 요즘은 막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정년이나 명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들 열로 봤을 때 3 정도는 차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많이 주춤해졌어요. 네. 예, 예. 실제 하시다가 화물차를 내놓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 분들 젊은 층은 그래도 한번 구입하면은 좀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이분들이 많이 파세요 요즘은. 예, 예. 그러면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 그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많이 하락됐어요. 전에는 평균 주에 10대 정도가 나갔는데 5대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재고가 자꾸 쌓이고.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분은 나보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버티다 못 버티니까 이분은 그걸 팔았어요. 팔고 개인 택시로 갈아탔는데 이분이 그래요. 웬만만 하면 내가 화물차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 택시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는데 빚을 내서라도 개인 택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개인 택시 인가가 들어갔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화물차 시장이 좀만 좋아도 자기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손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나 이러는 강도는 차라리 개인 택시가 더 세요. 화물차는 그래도 일을 한번 갔다 오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는 계속 손님을 찾아다니고 콜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 돈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화물 기사분도 그러잖아요. 화물차는 그래도 쉴 시간이라 좀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시고 개인 택시를 바꿔 타셨어요. 예, 예. 그 정도로 화물차 시장이 얼어붙었나요? 일단은 물동량 자체도 없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완전히 다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도 수출 물동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뭐 흑자가 나네 어찌네 해도 반도체나 잘 되던 기업만 잘 되지 지금 안 되는 건 아직 안 되잖아요. 네네. 이 물동량 관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나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물동량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아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택시도 타고 다니고 화물차 하시는 분도 자재를 실어다 날리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같이 다 침체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23년도 11월 18일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수출 경기가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60대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려면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령화 시대, 거의 100세 시대에 한 30년간 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뭐 화물차 시장이나 아니면 개인택시 시장을 눈여겨보셨다가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 보통 사람들이 60 이후의 인생을 잘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처음 20대 때 뭐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배움도 있어야 되고 또 직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제 화물차 시장하고 개인택시 시장을 계속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보고화제는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몸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아제였습니다.